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기술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위협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해커 집단들이 이 젠 AI,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 무기를 얻음과 동시에 그 공격의 폭과 깊이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국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는 최근에 이런 공격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공격의 위협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멀리서 오셨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오셨는데요. 라드웨어의 장시광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시광이라고 하고요. 그 라디오웨어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그 APJ의 채널 VP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모시네요. 네, 그러게요. 부사장님 성함을 들으면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이름이 장시광인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외국 분들하고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광하면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네. 제 이름은 그냥 SK로 닉네임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그 SK 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쉽게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싱가포르에서 오셨죠? 네. 네. 뭐 오자마자 원래 3월인데 날씨가 제법 매서워서요. 그러게요. 눈도 보셨죠? 네네네. 네. 눈, 어제 너무 좋게 봤습니다. 반가웠죠. 간만에. 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요. 아까 네.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그 해커의 공격이, 네. 뭐 예전에도 심각했습니다만, 공격의 어떤 유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유형과 어떤 그 양에 비해서, 양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좀 이 발표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네. 여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그 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있어요. 마셔야 될 텐데. 네. 맞춰야 될 텐데. 네. 저기 2022년 2월 달. 네. 그리고 2022년 11월 달. 네. 글로벌하게 좀 그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건? 22년도요? 네. 기억하시나요? 22년 선거가 있었나? 선거가 있었나? 네. 뭐였나요? 어디선가 선거가 있었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2022년 2월 달에 러우 전쟁.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본격화되기 시작한 때였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 11월 달 네. 챗 GPT가 세상에 발표가 되면서 그렇군요. 그 생성형 AI에 네. 대한 새로운 어찌 보면 혁명이죠. 네네. 이렇게 혁명이 시작된 시기라고 보면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이버 공격의 어떤 전환점을 이룬 그런 해라고도 볼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생성형 AI가 네. 뭐 사회 전반, 산업 전반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네. 이런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보안의 영역에서도 이 AI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떤 그 해커들의 경제, 네. 규모의 경제로 좀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보다 해커들이 효율적이고 자율화된 공격을 런칭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뒤에서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리허설 할 때 그 부사님 준비하신 자료를 좀 봤는데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아마 많은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질문들 저희가 Q&A 시간이라든지 또 웨비나 진행하면서 좋은 질문들은 선별해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그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웨비나 끝난 다음에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오픈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도 많은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웨비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ght A with I. AI는 AI로 싸워야 된다는 표현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보안 새로운 이정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장시광 부사장님의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위협 환경, 네 가지 마일스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중간에 좀 저희 라디오에서 매년 실시하는 글로벌 공격 리포트가 있습니다. 네. 요것에 대한 자료를 네트워크 디도스, 웹 디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API 공격, 그리고 배드봇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 네 가지 마일스톤 중에 마지막인 AI 기반의 공격 혁명, 요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AI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자로서 저희가 어떻게 AI를 대응할 수 있는지, Fight AI with AI 라는 저희 라디오의 그 에픽 AI라는 좀 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네. 좀 열심히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급변하는 위협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마일스톤이 있는데요. 먼저는 공격자의 동기 변화, 두 번째는 공격 도구의 진화, 네. 세 번째는 공격자의 커뮤니티 확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반의 공격 혁명,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공격자의 동기 변화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핵티비스트라고 하는 해커 그룹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저희가 좀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해커 그룹, 노네임, 057이라든지 굉장히 어노니머스 러시아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속해 있는 동기고요. 종교적 동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프로 이슬람 쪽을 지향하는 이런 해커 그룹들이고요. 뭐 어노니머스 수단이라든지 뭐 리퍼색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금전적 동기를 지향하는 이런 그룹들 이렇게 있고요. 먼저 좀 이 그룹들이 어떤 좀 그 캠페인을 벌였는지를 잠깐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보시면요, 그 작년 9월달에 그 친러시아 그룹인 노네임 057 그리고 리퍼색 그리고 사이버 아미 오브 러시아라는 이런 그룹들이 함께 대만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공격으로 인해서 한 50개 정도 정부 사이트, 공항, 그리고 금융 서비스, 심지어 대만 거래소까지 한 20분간 다운이 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랬어요? 사실 이 동기를 보면은 네.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네. 동기가 뭐냐면은 왜 대만을 러시아 해커 그룹 그리고 노네임 그리고 리퍼세, 여기는 이제 그 프로 이슬람을 필두로 하는 저기 말레이시아의 해커 그룹이거든요. 여기서 왜 대만을 공격했을까? 그러게요. 그 이유는 대만 대통령이 이제 한 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대만을 좀 상관하지 말고 이전에 러시아한테 빼앗겼던 땅을 그걸 좀 상관을 해라. 그런 코멘트를 했어요. 네. 네. 이 코멘트가 대만 이렇게 조그만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저 위쪽 넓은데 네. 원래 너희 땅이었던데 그렇죠. 거기 신경 써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굉장히 작은 코멘트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러시아 그룹들을 움직인 거죠. 네. 그래서 열 받았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역시 노네임 057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사이트를 작년 11월에 대도경 규모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국방부 사이트뿐 아니라 여러 이제 정부 사이트들이 공격을 받았었고요. 이때도 이제 어찌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이제 공격용 그 무기,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걸 다시 고려하겠다라는 것이 트리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 동기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이슬람 관련된 해커 그룹이고요. 여기 같은 저 해커 그룹이 호주 기업을 공격한 일이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노네임 그리고 리퍼색 이런 그 단체들이
호주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그 무기를 지원하는 것들이 트리거가 됐는데요. 특히 그 이슬람 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서 볼 때는 서방 쪽에 지원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팔레스타인 그래서 친팔레스타인 그룹들이 이런 공격을 단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때 거진 39개의 사이트, 정부기관, 뭐 트랜스포테이션, 네. 금융, 뭐 네. 교육 이런 네. 사이트에 60여 번의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전적 동기는 뭐 항상 있어 왔던 네,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변화는 이런 금전적 동기를 가진 해커 그룹들이 점점 더 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네. 트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금전적 동기 좀 예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작년 5월 달쯤에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게 재밌는 기사인데 그 싱가포르에서 이 굉장히 커다란 본넷 을 운영했던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잡혀서 미국 쪽으로 송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이 법무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컸던 본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뭐 스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스캠에 사용된 프록시 멜웨어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빌리언 달러를 탈취하는데 사용됐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캠에 당하는 이런 저희 뭐 친척분들, 부모님들 네. 네. 이런 분들이 이런 희생을 당하신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사용된 이 그 본넷은 이 범죄자들이 거진 그 2천만 개 정도의 가정용 PC를 멜웨어로 네. 소유권을 가져왔고요. 네. 이 2천만 대요? 예, 2천만 대입니다. 예, 이 본넷을 사용해 가지고 네. 범죄자들에게 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범죄자들로부터 2018년부터 22년까지 네. 99밀리언을 1년을 예, 거진 1,400억 정도가 되는 네. 거죠. 이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이 뭐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네. 21개 프로퍼티 그리고 뭐 고급 스포츠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압류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수익이 된다는 네. 거죠. 돈이 되는군요. 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네. 계기가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금전적 이유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유형은 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계속 네. 이러한 공격들을 감행해 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공격을 뭐 10번 해서 이게 ROI가 잘 안 나왔다고 하면 네, 네. 이제는 이제 ROI가 나오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거죠. 저희가 네. 이제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데 네. 네. 이 친구들도 그걸 깨달은 거죠. 네. 이제는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더 많은 사용자들을 모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AI를 만나서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 네, 되었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아무튼 돈이 된다고 여러분들 여기에 달려드시면 안 그러면 안 되죠. 저희는 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공격 도구의 진화를 좀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네.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 게 해커들이 공격 툴을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좀 많이 하겠습니다. 보통 저도 이제 다크웹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다크웹 통해서 아마 이런 정보나 아니면 코드나 이런 것들 많이 얻지 않을까요? 네. 네. 물론 이제 다크웹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놀랍게도 네. 저희가 보는 거는 깃허브라고요? 깃허브입니다. 네. 네. 깃허브. 여기는 사실 누구나 가서 네. 코드 툴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네. 사이트거든요.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네. 얼마 지난주에 디도스라고 검색을 쳐봤습니다. 네. 저희 결과를 돼요? 보시면 네, 됩니다. 검색도 되고. 예. 2만 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나온 그 MHDDoS라는 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예. 자, 이 MHDDoS라는 툴은 GitHub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름, DDoS라는 이름과 다르게 네. 56가지의 다른 어택 벡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툴에서요. 그게 어떤 의미죠? 네. 자, 먼저 DDoS 공격 벡터. 그리고 이거 레이어 3, 4가 아니라 레이어 7 DDoS 공격. 예, 그냥 간단하게 런치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봇 공격 벡터. 그다음에 뭐 웹 어플리케이션 PHP라든지 아파치라든지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이런 취약점들 익스플로이트하는 이런 것들 쉽게 런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우회 방어 기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회할 수 있는지 이런 서비스도 하나의 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올인원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인원 공격 툴이네요. 네, 올인원 공격 툴입니다. 굉장히 쉽고 무료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공격자들은 이런 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웹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트 하는 건지 디도스를 하는 건지 봇을 하는 건지 상관없이 이런 공격 캠페인을 런치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인원 공격 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격 대상과 공격 목적이 있다고 하면 어떤 유형을 내가 고를 필요가 없네요. 고를 필요가 없죠. 거기에 딱 맞는 걸로 뭔가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공격들을 런치할 때는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본넷 뒤에 숨어서 런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자기의 아이디가 노출될 위협도 없고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워도 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이 너무 날카로워지는데. 그러게요. 저희 이제 방패도 좀 더 뭐 든든해져야 될 텐데. 후반부에는 또 방패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눌 것 같습니다.만 계속 좀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일스톤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공격자 커뮤니티의 확장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게이머들 있죠. 게이머들의 5명 중 4명은 공격자들의 5명 중 4명은 게이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게이머가 다 공격자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게이머들의 풀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거기에서 양산되는 공격자들도 또한 많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풀 자체가 이게 공격의 어떤 유형들이 너무 쉬워지기도 하고 방법들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 이제 유혹을 더 느낄 수 있다. 이게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으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게이머에서 공격자가 된 혹은 뭐 다른 경로로 공격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로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텔레그램으로. 요즘에는 이제 디스코드라고 하는 게임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하는데요. 이 텔레그램은 좀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이제 해커 그룹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는 툴인데요. 뭐 텔레그램 하면은 당연히 그 익명성을 보장하고 보안성을 유지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텔레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봇 오토메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크립토 페이먼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에서 그 봇 오토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디도스 공격을 자동으로 런치할 수 있는 봇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디도스 공격이 필요하다 하면은 크립토 페이먼트 서비스를 사용해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바로 그 채널 안에서 디도스 공격을 런치를 하는 거죠. 거기 뭐 하나의 사이트에서 그냥 뭐 모든 서비스가 다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작년 8월 달에 그 텔레그램 CEO 드로브라는 사람이 파리에서 좀 체포돼서 지금은 이제 좀 그 정부 기관과 좀 협력하는 것 길이 좀 열렸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해커들이 사용하지
그렇진 않고요. 뭐 디스코드라는 또 이런 다른 툴로도 옮겨가고 여전히 텔레그램은 해커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협력을 위한 채널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꽤 많이 보장되니까 또 이제 이런 어떤 활동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네.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간에 또 이 난리지가 또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러게 말입니다. 서로 좋은 정보 또 교환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빠르게 네. 진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방어하는 저희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이런 지금 촌TV처럼 이렇게 네. 놀리지를 쉐어하고 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의 유형들은 그들끼리 커뮤니티를 굉장히 활성화해서 네. 이게 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좋은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막 활발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끼리도 다양한 이런 공격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쉐어하고 네. 또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서로 나누고 이런 어떤 장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주 나오십시오. 없어요. 네. 불러주시면은. 알겠습니다. 네. 달려가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네 번째 마일스톤이 AI 기반의 공격 혁명인데요. 이 네. 부분은 좀 저희가 나중에 좀 깊게 들어가 보고 네네. 먼저 이제 저희 라디오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공격 동향 리포트에 대해서 네. 좀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제가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자료. 네, 일단 글로벌 공격 동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네. 네트워크 디도스 네. 관련된 거, 그리고 웹 디도스,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 공격, 그리고 배드봇. 요 네 가지를 좀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네트워크 디도스야 뭐 워낙 많이 알려진 공격 방식이고요.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제 이 방어 체제를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그 조사에 따르면은 일단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하늘색이 22년도. 네, 맞습니다. 가운데 파란색이 2023년도, 그다음에 노란색이 2024년도. 네. 그래서 이 향후 2년간 3년간의 트렌드를 지켜봤을 때요. 공격 횟수, 볼륨, 지속 시간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횟수 같은 경우는요. 2023년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었는데요. 아마 이때 이런 좀 공격 툴이 보편화된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2022년도 말에 챗GPT 나왔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볼륨이 획기적으로 또 증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해킹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규모 경제를 이루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볼륨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 디도스 변화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어택 벡터의 숫자가 3만 개에서 7만 2천 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 다양한 곳에서 이런 디도스 공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인 네트워크 디도스 공격도 이렇게 볼륨적인 측면과 수령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도 기존의 어떤 방어 체제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느 많이 정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볼륨이 증가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횟수가 증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방어 체계가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조직에서 1기가의 트래픽을 보장하는 디도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2기가가 들어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그 볼륨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그렇다고 계속 무한정 늘릴 수가 없죠.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 자체를 늘어나는 거는 기존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데 어떤 트래픽의 볼륨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또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주로 타깃이 되고 있는 인더스트리를 좀 보시면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금융 쪽, 텔레콤, 테크놀로지 이런 이제 인더스트리가 주로 타깃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볼륨이 증가하는 인더스트리를 보시면은 금융,
그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이커머스. 지금 파란색 좀 왼쪽에 네, 파란색 제일 왼쪽에 거죠? 있는 네.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저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해커도 알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타겟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굉장히 영향이 큰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특히 이제 DNS 서비스, 네. HTTPS 네. 저희 웹 서비스 그리고 SIP 같은 경우는 이제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 해가지고 저희가 VoIP를 세션을 만들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죠. 그래서 그 디도스 네트워크 디도스 공격도 영향이 큰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타겟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로 보는 그 동향 중에 이제 웹 디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전부터 그 레이어 7을 향한 디도스 공격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셨던 것처럼 DNS, HTTPS, SIP 이런 프로토콜을 네트워크 디도스로 볼륨으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웹 디도스는 전혀 새로운 국면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다 보면은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네. 어찌 보면 크라운 주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영문도 모르는 채로 이 웹 서비스가 자꾸 느려지거나 아니면 웹 서버가 갑자기 다운되는 그래서 이게 디도스 공격인가 트래픽을 봤더니 트래픽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나. 트래픽은 높지 않아. 예, 그렇게 높지 네. 않은데 이게 다운될 정도가 아닌데 네. 다운되거나 느려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높은 확률로 새로운 웹 디도스 공격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웹 디도스 공격을 제대로 모니터하고 네. 디텍트하고 방어할 전략이 거의 부재하다는 게 큰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트래픽 볼유메트릭 공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보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공격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어떤 방어의 어떤 볼륨 또 용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 웹 디도스 공격은 이게 공격인지도 모르고 네.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좀 느려졌는데? 네, 네. 맞습니다. 뭐 시스템 점검해봐야지. 네. 뭐 AWS가 문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뭐 네. 온프레미스가 문제인가? 뭐 선이 잘못 껴져 있나? 선까지는 좀 넘어가셨는데요. 아무튼 네. 이게 공격이라고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할 수 네. 있겠군요. 이런 현상이 사실은 향후 2년, 네. 3년 요 정도에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네, 네, 공격의 네. 유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웹 디도스로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해커 입장에서 보면은 네. 답은 효율적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커도 경제이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공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느냐. 이게 이제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효율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HTTP 버전 2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그에 상응하는 취약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워크로드들이 클라우드로 옮겨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온프렘에 있을 때는 그 파이프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볼륨으로 쫙 메꿔버리면은 효율적으로 공격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볼륨 도스를 때려봤자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공략하는 네. 이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걸 해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HTTP 버전 2의 취약점보다 먼저 HTTP2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버전 1에서는 컨텐츠를 다운받을 때 순차적으로 다운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버전 2 같은 경우 혹은 퀵이라는 이 프로토콜은 그 멀티플렉싱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스트림을 안에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웹 브라우징 할 때 굉장히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기술이 사용되는데 2023년 10월 달에 그 래피드 리셋이라는 HTTP 버전 2의 취약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에는 Continuation Flood라는 HTTP 버전 2의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그 세션 안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수의 무한정 확장될 수 있는 스트림의 수를 웹 서버들이 처리를 하지 못하고 네. 리소스가 고갈되는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저희가 실제로 웹 디도스 공격들이 발생하고 있는 좀 스태틱을 보면은요, 2023년과 24년을 비교해 봤을 때, 파란색이 2023년 분기별로 표현한 거고요. 네, 노란색 24년. 노란색은 24년 분기별로. 네, 좋습니다. 통합해서 연 단위로 봤을 때, 55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네, 5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어마어마한 공격의 증가고요. 네. 이건 저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종류의 새로운 공격이고 그러네요. 그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보이네요. 네, 확연하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웹 디도스 공격인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실은 뭐 저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추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 정보는 사실 저희 라드웨어에서 받은 공격들을 가지고 정보를 낸 거라서 훨씬 많을 수 있죠. 훨씬 많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격의 사이즈는 일단 리퀘스트 퍼 세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5만 개 이하의 리퀘스트 퍼 세컨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100만 개 이상의 리퀘스트 퍼 세컨을 유발하는 이런 공격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그 5만 개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일반 이커머스에서 사용하는 그 웹서버는 한 수천 개의 세션을 처리하게 리퀘스트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5만 개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 정도면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물론 이제 여러 서버를 두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되지만 느려지는 것 확연하게 보이긴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웹 디도스 공격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량의 트래픽도 있지만 매우 높은 리퀘스트 퍼 세컨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일반 웹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TLS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요청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하고요. TSL 핸드쉐이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디크립트 하기 전까지는 얘가 정말 공격 트래픽인지 정상 트래픽인지 알 수가 없고요. 디크립트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우회 기술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것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런 정확한 탐지, 미티게이션을 위해서는 AI에 기반한 행동 기반 접근 방법이 새로운 좀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웹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게 양도량이지만 어떤 그 정밀함의 어떤 타겟을 봤을 때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거 공격 받으면은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오 블로킹이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외국에서 오는 것들 다 차단하는 거.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저희 라디오에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AI 기반의 행동 기반 기법으로 굉장히 자동으로 이런 트래픽을 막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또 무섭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공격의 시그니처도 계속해서 변화되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것들 시그니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사실 이거에 대응하기 쉽지 않죠.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 공격 동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방어벽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API 공격이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보안 정책을 좀 세우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네. 서비스의 많은 영역들이 API를 가지고 또 서비스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되고 있기 사용하는 때문이죠. 저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다 API 콜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행 사이트다고 하면은 이제 되게 이제 항공사 호텔에서 가져오는 정보들 이런 것도 다 API 콜들이죠. 네. 예. 그래서 이 동향을 좀 보면요. 일단 이 API 어플리케이션을 향한 그 악성 트랜잭션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API는 근본적으로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나하나 어떤 클릭을 하고 연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동으로 저희 정보를 가져갈 수 있거나 아니면 정보를 올리거나 하는 게 근본 취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 하나하나 이 자동화된 트랜잭션을 감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API를 서로 이제 통신을 한다는 얘기는 네. 각각의 API 통신하는 서비스는 서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 때문에 네. 그냥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다큐먼트 되지 않은 섀도우 API 혹은 이전에 사용하고 삭제를 해야 되는데 미처 삭제를 못한 좀비 API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면서 공격자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PI는 여러 이제 로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플로우가 있고. 네. 근데 이런 것들 이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 로직의 취약점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비즈니스 로직 어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PI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취약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네, 그걸 노린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럼 이런 취약점들 해커들이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가장 많이 시도된 익스플로이트, 네. 알려진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트 하는 거,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문서화되지 않은 혹은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경로로 접근을 해서 정보를 빼가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로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에 페이스북 그때 메타지만 지금 그때는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에서 그래프 API 익스플로이트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다큐먼트 되지 않은 API 패스를 해커들이 발견을 하고 그 기능 중에 하나인 View As라는 요 API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50밀리언이니까 500만 어카운트의 정보가 노출되는 이런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두 번째에 네, 해당하고요. 네. 인가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는 거는 웹 스크래핑 혹은 뭐 서버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 뭐 이런 SSRF라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캐피탈 원 사건도 그 근본은 이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포저리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임시 그 크리덴셜을 만들었습니다. AW에. 그리고 그다음 AWS에 그리고 그 크리덴셜을 사용해 가지고 그때 1억 명의 사용자 정보를 가져간 이런 네. 해킹 사건이 네.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SQL 인젝션은 뭐 저희가 잘 아는 거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SQL 인젝션 2.1%인데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방법들이 다른 40, 방법들이 47%. 예. 네.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이 복잡성은 네.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해올지 참 이게 예상하기 쉽지 않은 네. 상황인 것 저런 같습니다. 포인트가 보통 아더스 하면은 뭐 5%, 10% 이렇게 될 텐데. 그래야 되는데 아더스가 47%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구분하기 방법들이 어려운, 되고 있다는 거죠. 클래시파이 되기 어려운 그런 형태, 네. 복잡한 형태의 네. 어떤 익스플로이 형태가 많이 있다. 네. 보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야, 문제점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네네, 많이 좋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네네. 네, 복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굉장히 좋은 역할도 하죠. 저희가 그렇죠. 이제 서치 엔진의 네. 인덱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여행사에서 뭐 호텔 정보, 가격 정보들을 어그리게이트 한다든지, 혹은 최근에는 이제 AI 트레이닝을 위해서 정보를 가져다가 AI를 트레인 시킨다든지, 요건 이제 그레이봇이라고 요즘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봇 트랜잭션이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봇의 트랜잭션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 어찌 보면은
이커머스의 가격 정보를 빼간다든지 네. 아니면 탈취된 크레딧 카드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하나 베리파이를 하는 거죠. 얘가 정상 작동하는지 아직도 트랜잭션이 되는지 네. 아닌지 이걸 자동화시키는 네. 거. 뭐 아니면은 크리덴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크리덴셜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네. 혹은 뭐 캡차 이런 것들을 우회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봇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50%가 봇 네.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절반 근데 이제 정도가. 절반 정도가.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뭐 좋은 봇 트래픽도 있지만 네. 그중에 나쁜 봇 트래픽이 70%를 차지한다는 거죠. 더 많네요. 그러니까 더 많아. 네. 이거는 어찌 보면은 네.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호스팅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런 위협도 있지만 비용. 호스팅 비용. 예. 비용이네, 비용. 네, 호스팅 비용. 필요하지 않은 호스팅 비용이 네.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위협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그런 공격의 위협뿐만 아니라 비용을 저렇게 갉아먹는 형태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네, 저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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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그 네 가지 변화하는 위협 환경의 네 가지 마일스톤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AI 기반 공격 혁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격자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교해지고 있고요. 자동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타겟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는 뒤에 직간접적으로 AI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혹시 그 AI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기술들이 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혹은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보이고 AI가 요즘에는 AI 에이전트. 네. AI 에이전트 얘기가 제일 많으니까 네. 요즘은 뭐 어떤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고도화보다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조금 요즘 화두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는 관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 보안의 위협에 있어서 AI가 사용되는데 먼저는 그 프리-트레인된 오프라인 AI 모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그 해킹에 트레인된 AI 모델이 오프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됐던 딥시크 그리고 네, 보면은 네, 네. 굉장히 뭐 낮은 하드웨어에서도 이 AI LLM 엔진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된 이 그 AI 엔진을 커스텀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목적에 맞게. 알겠습니다. 이런 위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왜냐하면 이제 해커들이 새로 해킹 그 이코시스템에 진입을 했을 때 네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굉장히 그 자율화된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잠깐 살펴보면요. 네. 먼저 이제 그 트레인드된 오프라인 모델을 좀 보시면은 이게 좀 한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캔 페이지를 만들어줘.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쭉 만들어지는 거죠. 네. 여기에 이메일, 문자, 딥페이크, 비디오 같은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네. 정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스캠인지 참 구분하기 쉽지 한 줄 않은. 프롬프트로 저런 걸 만들어 네. 만들어 버리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공격을 한다면은 이 어느 누가 참 이런 공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크립트 키드가 이제 새로운 이 공격 이코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이런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전 같은 경우는 그 공격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정교한 공격의 숫자는 굉장히 적었죠. 네, 왜냐하면 네, 이 해커가 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네. 공부가 필요하니까요. 경험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런 AI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쉽게 누구나 굉장히 정교한 공격을 런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볼륨뿐만 아니라 그 공격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정교화될 수 있는 것들도 AI를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에이전트, AI 네네. 에이전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그 작년 5월 달에 발표된 그 아카이브라는 곳에 발표된 페이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이 과학자들이 생성형 AI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화두가 되고 있을 때, 야, 그럼 이 AI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자율적으로 해킹이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 라는 의문에서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액트라는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가지고요. 어허. 다양한 여러 가지 AI 엔진, LLM 모델을 사용해봤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툴들,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든지 서치 엔진, 네. 혹은 뭐 파일 에디터, 뭐 이런 것들을 더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CVE 인포메이션, 저 이제 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 정보죠. 네. 이런 것들 정보를 갖다 주니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LLM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네. 네. GPT-4도 있고. 네, 네. GPT 3.5도 있고. 4, 네. 네. 그 라마도 메타에서 있고. 네, 네. 발표한 라마. 오케이. 근데 그리고 대상은 15개의 원데이 취약점. 그러니까 이제 취약점은 발견이 됐는데 아직 네. 패치가 되지 않은 것. 오케이.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대부분 실패를 했지만 5번 만에 GPT-4는 87% 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익스플로잇을 성공을 한 거죠. 스스로. 네. 야, 뭘 하라고, 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 라는 자동화가 네, 네, 아니라, 네. 야, 이거를 익스플로잇 해봐.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러네요. 진짜. 결과인데요. 네.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작년 한 해만 해도 36,000개의 새로운 CV 인포메이션이 등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CV 취약점이 등록이 되면은 뭐 언젠가 POC를 거치고 익스플로잇을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런 자동화 툴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취약점이 발견되자마자 바로 익스플로이트가 자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이거를 그러네요. 어떻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어 체제 혹은 방어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네요. 상황이죠. 어떤 공격의 목표만 정해지면 네, 정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화보다 한 단계 높아진 네. 자율화 공격이 이야. 가능해진 거죠. 저희가 AI 에이전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효율화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네. 공격자들은 이미 이걸 가지고 그러게 말이죠. 네. 역시 앞서간다니까. 정말 이야, 앞서갑니다. 진짜 네. 무섭네요, 이거. 네. 그러니까 저런 어떤 공격의 유형들을 기존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참 어려운 진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거네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네. AI와 싸우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이제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뭐 통합된 플랫폼, 저희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가 관리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인텔리전스 시큐리티, 지능형 보안을 적극적으로 저희 솔루션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가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빨리 앞서가는 해커들의 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AI로 대응하는 것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클라우드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플랫폼을 소개를 드리면요. 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 이제 공격자들은 웹 통해서 API 어뷰스를 통해서 봇을 통해서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를 위해서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을 타고 들어오는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공격 그리고 말씀드렸던 디도스 공격뿐 아니라 웹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을 다양한 벡터를 가지고 저희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이 어플리케이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유형으로. 네, 다양한 유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웹 어플리케이션 방어벽 하나로서는 그렇죠. 혹은 디도스 레이어 네트워크 디도스 방어 하나로는 제대로 된 어플리케이션 방어 혹은 인프라 방어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어택 벡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저희가 AI 기술을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머신러닝부터 젠 AI를 사용하는 이런 AI 기술을 사용하고 저희가 이것을 에픽 AI라고 네. 팀장님 말씀하셨던 에픽 AI라고 짱 AI. 예, 짱입니다. 대박 AI. 뭐 네, 약간 이렇게 이런.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몇 가지 이제 예만 살펴보면요. 네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지금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일관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일관된 보안 정책, 그러니까 워크로드가 온프렘에 있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든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프로텍션 엔진에서는 DDoS, 웹 DDoS, WAF, API 프로텍션, 봇 매니저,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프로텍션,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텍션 다양한 방면의 어택 벡터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위험 소스를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폴리시 정책 같은 것도 자동으로 튜닝을 하고 레코멘드를 해서 보다 나은 그 보안성을 유지하도록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안 SO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최근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일어났을 때 되게 사실 이 대응을 하고 이것에 대한 또 리포트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SOC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대응을 하고 리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발생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륨은 어땠고 어떤 IP에서 몇 퍼센트 어떤 나라에서 공격이 들어왔고 네. 이거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터를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필터를 클릭 한 번으로 새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그리고 하나의 리포트 통합 리포트를 고객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젠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일일이 리포트 쓸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거 하고 있으면은 사실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속 엔지니어 분들이, 이 하나의 사건에 몇 시간씩 보내고, 리포트에 몇 시간씩 보내다 보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그 일이 너무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속 엔지니어 분들이 자동화, AI를 사용한 이런 자동화를 어느 적극적으로 하려고 된다고 모든 이제 부서가 다 효율화 또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SOC 쪽 운영, 보안 쪽이 특히나 네. 해야 할 일은 많고 너무 많습니다. 또 네. 이제 이런 유형들도 많고 또 네. 다뤄야 할 솔루션도 원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것인가가 네.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보안 쪽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워낙 기술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와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분이 봇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라고 말하기 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네. 모든 부분을 아우르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이버 보안에서도 이 젠 AI 기술을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AI 기술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네. 제일 마지막에 대한 것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그 웹 디도스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라디오에서는 그 AI 기반의 실시간 시그니처 생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웹 디도스 공격이 일어났을 때 분석을 위해서 어찌 보면 패켓 분석, 유형 분석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사실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디텍션을 했을 때 특성에 맞는 시그니처를 15초에서 18초 사이에 네. 자동으로 만들어서 네. 방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형이 바뀌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대응해야 되고. 대응을 실시간으로 네.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좀 어찌 보면 자랑인데요. 저희 이제 고객분 은행 고객분이었습니다. 외국의 은행 고객분이었는데 사실 이
온라인 은행을 운영하는데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사이트가 다운되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네. 6일 동안 이 공격이 진행이 됐고요. 와. 그다음에 한 번 이 공격 어택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은 네. 뭐 거진 한 5시간, 10시간, 최장 20시간까지 네.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웹 디도스 공격이 사용이 됐는데요. 그때 리퀘스트 퍼 세컨이 최고치로 14.7 밀리언, 그러니까 와. 1,400, 이야. 1,500만 네. 리퀘스트가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트래픽을 봤을 때 정상적인 트래픽은 0.002%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외의 트래픽은, 그 외의 리퀘스트는 다 웹 디도스 공격이었죠. 네. 저희가 이 고객이 전혀 문제 없이 온라인 베이킹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만하네요. 네, 자랑할 만하죠.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 네. 보시면요, 네. IDC에서 고객 커멘트가 있는데요. 예, Radware is ridiculously always accurate. 네. 이런 참 라디오가 정말 야 너희 말도 안 되게 정확해. 이런 아름다운 댓글을 그러니까요. 예. 내부자 아닙니까? 정말 내부자가 의심될 정도로 참 멋진 코멘트를 네.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그런 그 고객 사례는 해외 사례이시죠? 네, 해외 사례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웹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이게 그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서비스,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바로 타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1초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런 웹 디도스 공격이 그런 것들을 뭔가 문제가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웹 디도스 공격 자체도 뭐 파이낸스라든지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네. 임팩이 큰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효율을 따지는 거군요. 효율을 굉장히 따지죠. 예. 근데 이 공격이 웹 디도스로 들어와서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는지도 정말 파악을 못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텍션을 위해서 와프 기능, 봇 기능, API 프로텍션,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텍션, 그리고 웹 디도스, 일반 디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디도스, 우리 네트워크를 방어하기 위한 디도스도 이제는 볼륨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캐파를 넘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 자체도 클라우드 쪽으로 옮겨서 네. 클라우드에서 아예 방어를 시키는 이런 것이 좀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건 뭐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까? 네. 어차피 그 네트워크를 보안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 그 스크러빙 센터라고 하거든요. 네. 스크러빙 센터 저희 팝인데 이쪽으로 트래픽이 우회돼 가지고 네. 여기서 나쁜 트래픽을 걸러내고 네, 네, 괜찮은 네. 일반적인 이해했습니다. 트래픽만 오는 이런 그래서 뭐 레이턴시도 뭐 20ms보다 적은 오케이. 걱정할 필요 없는 네, 네, 이런 서비스입니다. 네.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장표. 정리네요. 네. 자, 굉장히 환경이 특히 이제 공격 환경이 위협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4가지 마일스톤인데요. 먼저 공격자의 동기 변화. 아까 제가 그 대만의 예를 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예상치 못한 이유 때문에 공격을 받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의 동기가 굉장히 강하죠. 정치적인 동기, 종교적인 동기, 그리고 금전적인 동기,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그 문제들이 지금 좀 해결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던 해커 집단들이 이제는 금전적인 동기를 좀 추구하는 쪽으로 네. 넘어오지 않을까. 네, 이런 좀 그들도 먹고 우려가 살아야 있습니다. 되니까. 먹고 살아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네. 이런 공격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공격 도구의 진화에 보면은 공격자들이 정교해지고 있고 좋습니다. 점점 더 서비스를 네. 제공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커뮤니티 확장, 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가 관계가 맞으니까요.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기술,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서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AI 기반 공격 혁명은 정말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네. 로우 전쟁 그리고 그 챗 GPT로 파생된 그 생성형 AI 기술로 인해 가지고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방어 체계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어플리케이션, 우리 인프라를 보호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새로운 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부사님 같은 경우에도 네. 보안의 영역에서 커리어 꽤 오래 있으시죠? 네, 방화벽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고요. 네. 계속 보안 업계에서 네. 있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예.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사실 요즘만큼 이렇게 어떤 기술이라든지 네. 공격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심각해지고 이런 게 이전에도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방화벽 엔지니어를 할 때는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방화벽 한 대를 설치를 했고요. 네. 외부, 내부, DMZ. 네. 이렇게 룰만 설정하면 간단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뭐 사실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 종류의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또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네. 운영의 효율을 높일 것인가라는 네. 이런 고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또 새로운 구매에 접어든 거죠. 네. 뭐 저희 보안하는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네. 비즈니스가 돼야 되니까 네, 네. 이런 변화가 필요하겠죠. 네, 저희들도 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네. 근데 정말 새로운 혁명이 네.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네.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지 저희 기업들도 보다 안전하게 기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담당자 입장에서는 참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겠지만 이제야말로 어떤 전체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타이밍이 이제 진짜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간 관망을 하셨다면 이제는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은 해커가 되시던가. 위험한 발언을 좀 하셨는데요. 자, 질문들이 좀 있는데 조하미님 질문만 하나만 잠깐만 보고 요거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끝난 다음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하미님 질문이 보면 뭐 이제 공격에 대한 방식이 더 지능화되고 있는데 기존 보안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하실까? 제 생각이 이런 거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네. 이것과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답변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운영면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따로따로 노는 이런 솔루션들,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고민 포인트가 맞습니다.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모든 것들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보안 쪽은 특히 보안 쪽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인력도 부족하고요. 당연히 그렇죠. 기술이 너무 다양하고 네.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보안 전문가에게 특히 이제 MSSP 사업자들에게 보안 운영을 어느 정도 이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을 나쁜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어쨌든 보안 전문가 집단이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네. 보안성을 도와주는 네. 이런 방식이기 그런 때문에 측면에서 예. 어떤 나의 권한을 좀 이양하고 네. 룰을 좀 이양하고 전문가에게 네. 맡기고 네. 그런 어떤 디파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것, 보안 담당자가 해야 될 것, 그렇죠. 네. 아니면 좀 맡겨서 또 의뢰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어떤 보안 네. 영역이 무엇인지도 네. 판단하는 그런 어떤 가이드도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오늘 이제
부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어떤 개별적인 포인트에 대한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식견도 보안의 영역에서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제 촌TV처럼 이렇게 네. 좀 다양한 방면을 아우르고 네.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가져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도 원체 좋고 저희가 관련돼서 오늘 자료들도 원체 좋아가지고 네.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해서 네. 공유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혹시 웨비나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와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복귀하시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저희 시그니처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자, 장시광에게 웹 디도스 공격이라.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다 쓰면 되나요? 화이트보드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어떠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다루었기 때문에 시간상 조금 쫓기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자료하고 동영상 관련돼서는 다시 보기 그리고 자료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꼭 한번 보시고 리뷰해 보시고 또 추가적인 문의사항들은 또 라디오 쪽 담당자 쪽 저희 상단에 영업 문의, 마케팅 문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상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장시광에게 웹 디도스 공격이란 스파이. 스파이.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요즘에 좀 그 스파이 소설 하나 읽고 있는데 스파이에 네. 관한 내용입니다. 네네. 뭐냐면 뭐 어쨌든 스파이는 잘 아시겠지만 네. 아무도 모르게 그 적국에 침투를 해서 네. 정보를 빼내고 네. 어떤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타국에는 데미지를 주는 네. 이런 그렇죠. 사실 분들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웹 디도스가 굉장히 이와 비슷하지 않나. 네. 아무도 모르게 숨어 네. 들어가서 네. 어떤 데미지를 주고. 근데 이게 데미지가 왜 발생했는지 알기도 어렵고. 예, 그럼 네.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좀 스파이하고 비슷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게 또 어떤 한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네요. 네.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이런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빨리 캐치업하고 네.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를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부사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많이 해봤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짧죠? 그죠? 그러게요. 네, 너무 짧네요. 네. 슬라이드 딱 봤을 때, 시간이 짧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많이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네. 아마도 1시간 동안에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훨씬 더 많이 있고, 또 네. 관련된 자료들도 아마 뎁스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웨비나 끝난 다음에 라디오 쪽에다 문의 주시면, 또 관련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언제 돌아가십니까? 이제 주말에 다시 싱가포르 그러세요?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 참여하신 분들하고 또 혹시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관련된 라디오에 관련된 솔루션에 대해서 또 고민이 있거나 또 문의하실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시고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기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좀 그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좀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네트워크가 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왜 느려지고 있는지 모르는 네. 이런 상황에 하고 계시다면은 네. 한번 저희 라디오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성심껏 진단을 해드리고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웨비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좀 온라인 설문조사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품 관련돼서도 저희 POC라든지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선별해서 좋은 경품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왠지 잘은 모르겠는데 더 느려져.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틀림없이 웹 디도스의 공격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한번 진단과 또 상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쯤에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재밌었습니다. 네.